고등학교 물리학 2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전기에 대한 단원이 이제 시작하는데요. 전기, 당연한 얘기겠지만 기본적인 다루는 대상은 물 원대랑 같아요. 네, 물체 전기를 띠는 현상, 대전, 전기를 띤 물체, 대전체, 정의 역시 물 안에서부터 나왔고요. 모든 전기 현상의 근원 우리가 전하라고 합니다. 그 양을 전하량이라고 하고요. 플러스 전하와 음전하가 있고 각각 청력, 인력이 작용하는 거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 기본 전하량 2, 전자 하나의 전하량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클롱이다. 자, 이제 전기 얘기를 했을 때 물리원에서는 바로 원자로 넘어갔지만 일단 우리는 큰 거부터 보자고요. 서로 다른 두 물체의 마찰에 전자가 이동합니다. 그때 형성된 전기, 우리가 이걸 중학교 때 마찰 전기라고 불렀어요. 그때는 이제 털가죽과 에보나이트 막대를 마찰시켰고요. 그때 전자는 털가죽에서 에보나이트 막대로 이동하여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적은 털가죽은 플러스 전하를, 그리고 전자가 이동해서 많아진 에보나이트 막대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걸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하들 사이에 작용한 힘이 있었어요. 전기력이라고 하고요. 같은 전하끼리는 청력을, 다른 전하끼리는 인력을, 같은 플러스 전하 혹은 같은 음전하끼리는 청력을, 그리고 서로 다른 전하끼리는 인력을 작용하는 것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때 그 키위는 쿨롱 법칙으로서 두 전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한다. 이 식 어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그쵸? 뉴턴의 중력 법칙하고도 맞닿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물 원에선 자기장을 좀 중심으로 새롭게 단어를 배웠었어요. 자기장. 자석의 영향이 작용하는 공간. 역시 전기 역시도 전기장이 있습니다. 전하 주위에 전기를 작용하는 공간으로서 전기장 내의 한 점에 단위 양전을 놓았을 때 그 단위 양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와 방향으로서 정의돼요. 다시 한번, 전하가 있었을 때 그 주변에 작용하는 영향을 또 하나의 물리량으로 봅니다. 자석 역시 서로 같은 극이 있을 때 밀어내고 다른 극이 있을 때 붙으려고 하는 인력이 작용하지만 그 자석 하나만 가지고도 그 주변에 작용하는 영향의 공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전기장 역시 그 영향이 작용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전기장이라고 얘기하고요. 단위 양전하를 놓았을 때요. 그래서 아까 그 쿨롱 법칙에서 Q 전하량으로 나눠준 값이다. 그래서 플러스 Q라고 하는 전하량 갖고 있는 전기장이 있을 때 전기장 거기서부터 나가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작용하고요. 마이너스 Q, 마이너스 라지 Q라는 전하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들어오려는 방향으로. 네. 그래서 일단은 쿨롱 법칙은 점전하의 경우이기 때문에 쿨롱 상수 곱하기 그 전하에서부터의 거리 제곱 분의 그 전하량으로 정의가 된다. 그리고 역시 이번에도 전기력을 선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단위 양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을, 그러니까 즉 전기장의 방향을 영속적으로 연결한 선을 우리가 전기력선이라고 얘기하고요.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갑니다. 역시 자기력선에서처럼 서로 교차되거나 분리되거나 끊어지지 않고요. 전기력선 위에 한 점에서 그 자기장의 방향에서 봤던 것처럼 접선의 방향이 그 점에서 전기장의 방향이 되고, 전기력선의 밀도가 클수록 전기장의 세기가 큰 곳이다. 즉 빽빽할수록 혹은 수직인 단면적을 지나는 전기력선이 많을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큰 곳이다. 자, 그리고 물 원에서처럼 역시 이번에도 도체와 부도체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비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입니다. 하지만 이번 새롭게 나오는 얘기, 도체는 내부 전기장이 0이에요. 대전됐을 때 전하는 표면에만 분포해요. 그리고 자유전자가 많다. 절연체의 경우에는, 혹은 부도체라고 얘기하는 절연체의 경우는 비전화가 커서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는 물질을 우리가 절연체라고 얘기했어요. 전자들이 대부분 원자에 구성됩니다. 자유전자 거의 없어요. 도체는 자유전자 많은 대신에 절연체는 자유전자 거의 없어요. 그리고 열 혹은 강한 전기장을 가하거나 불순물 첨가하면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어요. 이런 도체, 절연체, 전기장 안에 들어가게 되면 말이죠. 또 다른 성질, 또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요. 도체의 경우에는 대전체가 가까이 올 때 자유전자가 이동해서 도체랑 가까운 곳은 다른 전하로 유도돼요.
대전체와 가까운 것은 다른 종류로, 먼 쪽은 같은 종류로 전하가 유도됩니다. 이걸 정전기 유도라고 하고요. 아래 그림에서 보면은 자, 플러스 전하, 그러니까 즉 원자 핵이죠. 원자 안에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들, 원자 핵은 가만히 있고요. 전자들이 이동합니다. 도체의 경우에는 자유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전자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가 온다. 그럼 자유전자들이 가까워지려고 가까운 방향으로 오겠죠. 그래서 한쪽에는 전자가 많아지니까 마이너스 극, 한쪽에는 남아있는 플러스 원자핵들 때문에 플러스 극 해서 종류가 각각의 전하들이 유도됩니다. 절연체의 경우에도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요. 유전분극이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말로는 대전자 가까이 올 때 얘네는 전자가 움직이지 못해요. 하지만 전자가 그 방향으로 정렬될 수는 있습니다. 배열될 수는 있어요. 보다시피 플러스 양전하로 대전된 대전체가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 원자 핵 내에서 전자는 구속되어 있지만 그 궤도 안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대전체 쪽으로 전자가 배열돼요. 그러면은 뒤에 원자 핵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에서 그 뒤에 있는 원자에 있는 전자들이 또 가까워지려 배열되고 이런 전기력 때문에 한쪽은 마이너스 극이 쏠리고 한쪽은 플러스 극이 쏠리고, 역시 도체에서처럼 한쪽에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다른 종류로, 대전체와 먼 쪽은 대전체와 같은 종류로 전하가 유도된다. 다만 도체와 절연체에서의 정전기 유도의 차이라고 하면은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느냐 구속되어 있느냐. 부도체의 경우에는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지만 한쪽 방향을 쏠리고, 또 그리고 그 뒤에가 또 플러스 전하 원자에 그려내서 전기력을 또 쏠리고 하면서 한쪽 방향으로 배열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전기 유도의 사용 예시들입니다. 검전기, 우리가 중학교 때 봤었죠. 도체에서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이용하는데요. 대전체가 가까이 왔을 때 자유전자가 이동함으로써 대전체와 가까운 쪽, 우리가 이때 금속판이라고 불렀었는데 그때 금속판에는 대전체와 다른 전하가 유도됐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금속박은 전자 이동을 해서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가 유도됐고요. 그때 또 손을 갖다 댐으로써 또 손에 있는 전자들 혹은 이 검전기 안에 있는 전자들이 손 혹은 검전기로 왔다 갔다 함으로써 또 중성이 되었다가 동시에 지우면은 또 전체적으로 전하가 유도되었다가, 이런 현상들 대전 유무를 알 수 있어요. 이 대전체가 이 검정을 통해서 검정이 가까이 있을 때 금속박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대전 유무를 알 수 있고요. 대전된 전하량이 많으냐 적으냐를 알 수 있어요. 이 전하의 종류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 전기 집진기, 발음이 안 되네요. 전기 집진기, 정전도장, 음식물 포장랩, 복사기 모두 그 대전체가 가까이 왔을 때 유전 분국되거나 정전기 유도되는 걸로 인해서 착 붙거나 떨어지거나, 음식물 포장랩 같은 경우에도 랩끼리는 잘 붙어 있어요. 그 이유가 랩끼리는 또 정전 유도 때문에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들이 흘러서 딱 붙는, 아니 랩끼리는 서로 안 붙고 랩끼리는 서로 같은 종류의 전하들이 유도돼서 안 붙고, 그릇이나 이런 데는 딱 다른 종류의 전하기 때문에 착 붙는. 복사기 역시 잉크와 그 위에 대전체의 극성들 때문에 딱딱딱 그 종이의 그 일부 종이에서 인쇄하고자 하는 곳의 극성과 잉크들 때문에 탁탁탁 그 붙는 현상들, 인력으로 인해서 붙게 되는 현상들. 자, 그 외에 우리가 대전과 관련해서 알아볼 만한 현상들, 방전이 있습니다. 대전된 물체가 전하를 잃고 전기적으로 중성화되거나 기체 등의 절연체가 전기장으로 인해 절연성을 잃고 전류가 흐르는 현상으로서, 예를 들어 번개 같은 경우에 대전된 구름과 지표 사이에 방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전된 구름이 갑자기 전하를 잃고 중성화되거나 혹은 그 주변의 기체 때문에 갑자기 절연성을 잃고 막 전류가 흐르는 곽강하는 현상들. 접지, 감전이나 정전기에 의한 화재, 고장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전기기기를 지면과 도선에 연결하는 것. 그러니까 그 정전기로 인한 전류의 흐름을 지면으로 다 흘러보내는 거죠. 지면 다 흘러보내는. 그래서 감전이나 잠전을 막고 혹은 정전기에 의한 화재나 고장 등을 막는 접지는 피뢰침, 주유기 화재 예방 등 다 화재가 일어나면 안 되는 곳에 전류가 주변에 흐를 수 있으니까 전기로 인해서 어떤
화재나 고장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감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류를 다 지면으로 보내는 현상들 이런 것들. 자, 오늘 전기에 대한 얘기는 물원에서 했던 얘기들이 좀 많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꼼꼼히 안 보실 건 아니시죠? 네. 내용들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새롭게 보는 내용들도 많습니다. 전기장에 대한 내용 아예 새롭게 나온 얘기고요. 특히 정전기 유도에 대한 얘기들. 겉으로 보기엔 거의 비슷해 보이는 현상이지만 부도체냐 도체에 따라서 그 일어나는 원리가 다르다는 거, 그리고 그 사용 예시들과 관련된 현상들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너무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얘기는 뭐냐? 우리가 전류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고 있었어요. 물원에서. 전류에 대한 이야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전류에 대한 얘기 나온 김에 전류, 저항, 회로에 대한 이야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물리학 2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